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기분이 든다. 시원시원한 사람, 줏대 있는 사람, 온화한 사람,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호쾌하고 대담한 사람.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 하나. 변하고 싶다. 나는 지금의 내가 변했으면 한다. 어떤 식으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지금보다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올해 2014년 11월 사회를 맡았습니다.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렸던 구절은 참여형 팟캐스트인 독한 팟캐스트로 여민정님께서 보내주신 낭독 파일인 마스타미리의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중에 일부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독한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독한 습관은 짧고 쉬운 텍스트와 빠른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서 활자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강연, 그리고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책 읽기에 두려움을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독한 습관 그 10번째 순서로 첫 여성 대법관이셨고요. 김영란법이라는 법명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김영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앉으면 커닝 페이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제가 법률이나 법률과 관련된 얘기, 또 대학생들에게 뭐 여성 문제를 보는 시각, 뭐 이런 주제 말고는요,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는 정말 뭐 다독가들이 줄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몇 분 팟캐스트로 봤더니 저는 이제 명함도 못 내는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책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던데 저는 보고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책에 대해서 내가 무슨 할 얘기, 그냥 제 개인이 감추고 싶은 얘기 그런 것밖에 내가 남 앞에 할 얘기가 뭐가 있지? 막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서 나오는 대로 말하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이죠, 일단은. 예. 그래서 1시간 동안 횡설수설 하더라도 좀, 다음번에 할 땐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이러면,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신영철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팟캐스트로 좀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어렸을 때 어떻게 책을 접하게 됐고 또 책을 얼마나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싸들고 다니시고 활자 중독이고 뭐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류에 가깝긴 합니다. 저도 어디 여행 갈 때 가장 고민이 이번 여행이 뭐 7박 8일이면 7박 8일 동안 내가 무슨 책을 들고 가서 몇 권을 들고 가야 될까? 그게 제일 제 짐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무슨 책을 들고 갈까? 밤에 호텔에서 잠이 안 올 때는 무슨 책을 읽을까? 그거를 이렇게 일주일치를 쫙 그려가지고 짐을 쌉니다. 무슨 옷을 입고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중독에 가까운데 중독 중에 그래도 좀 제일 경제적인 중독이다. 뭐 다른 중독보다는 좀 돈이 덜 들지 않냐. 이렇게 농담을 이제 하는데요. 책 하면 이제 그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이 왜 생겼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거는 정말 그 다른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다독가들하고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로 닮지도 못하지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를 제일 처음에 정말 그 사춘기에 저를 강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봤던 책들도 있지만 사춘기에 저를 굉장히 강타한 책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라는 약간 중편에 가까운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그 예술가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어떤 그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자라서 물론 이제 그 토니오 크레거에 있는 아버지가 영사로 나오고 실제로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이었죠.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제 소설가로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소설가로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쓴 소설인데요. 토마스 만의 마에산 이전의 단편들은 거의 다 이런 아버지의 그 북방계에 사업을 하는 부텐브루크 일가에 나오는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와 그 이렇게 남방계 라틴 쪽 그게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어머니 사이에 그 토마스 만이 그러니까 분열 갈등 뭐랄까 약간 두 가지 기질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데서 오는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토마스 만의 그 초기 단편들은 대부분 그걸 가장 이제 아름답게 구현한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토니오 크레거라고 분류되는데 혹시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토니오라는 이제 그 크레거 영사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에 이제 그 동네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집안의 출신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닮아서 이제 검은 머리에 이름도 토니오라 그러면 굉장히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북쪽 도시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름인가 봐요. 그게 이태리나 라틴 쪽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이름에 약간 열등감도 있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은 한스 한젠이에요.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체격도 당당하고 공부도 잘하고 승마도 잘하고 뭐 체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막 승마 얘기를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대면식으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그 밝은 세계에 속한 그런 학생인데 이 토니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토마스 만은 그 동성애자였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쓸 초기에 뭐 자기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정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에 그 선택된 인간하고 토니오 크레거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봤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전혀 읽을 생각도 못했고 사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좀 없는 소설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늘 이제 그 학생이 속한 세계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그리고 그 항상 밝고 뭐랄까 자기의 삶과 이렇게 딱 일치된 어떤 그 자기 그러니까 인생과 그 자신이 일치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이제 한스의 세계가 있고 토니오의 세계는 굉장히 이제 분열된 거예요. 분열된 세계 검은 눈에 남방계 어머니의 그 어떤 그러면서 이 한스 쪽 계열은 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그 토니오 크레거에서는 절대 그런 나쁜 의미라기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삶과 인생이 그냥 하나인 사람.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 근데 토니오는 굉장히 분열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나는 뛰어들 수 없다. 100%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인생에 한 발 물러나 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관찰하고 사회를 관찰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작가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은 저 건너편 해안에서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저 세계에 갈 수 없어. 내가 속한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그런 기분 느껴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한스와 또 똑같은 그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잉게보르크 홀름이라는 여자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를 너무 좋아하는데 뭐 그 소녀는 토니오 같은 사람은 이제 별로 안중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제 한스와 똑같이 밝은 세계에 속해 있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사춘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토니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스의 세계나 잉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삶 속으로 나 자신을 100% 이렇게 나의 온전한 그걸로 사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항상 인생하고 거리를 두고 바깥에서 사는구나. 그렇게 사는 인간이구나. 저를 이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서 왜 사춘기 때 그렇게 그 책을 그렇게 분류해서 읽었을까 하면서 요즘 이제 읽어보면 저처럼 꼭 읽히진 않아요.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책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토마스 만이 겪었던 자기 아버지 쪽의 그 시민성과 자기 어머니로부터 왔던 그 예술가의 어떤 기질 사이에서 자기는 그 예술가가 되어야겠지만 예술가이면서 시민성을 구현할 수 없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중적인 분열이에요. 토마스 만이 느꼈던 분열은 저처럼 단순하게 저쪽 강 건너편의 세계와 강 이쪽 편의 세계 이런 게 아니고 토마스 만은 이제 상실한 시민, 잃어버린 시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시민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쪽 세계에도 속할 수 없고 저쪽 세계에도 속할 수 없는 거기 리자베타라는 이제 화가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화가하고 하는 얘기에서도 그래요. 온전히 예술가의 세계도 아니고 온전히 시민의 세계도 아니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토니오가 소설가로 성공을 하고 고향에 들렀다가 이제 우연히 핀란드 쪽에 갔다가 우연히 한스하고 잉해를 만납니다. 이제 나타나진 않고요. 멀리서 무도회가 열리고 정말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금발의 당당한 풍채로 춤추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리자베타한테 편지를 쓰는데 보면 자기는 예술가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시민의 세계도 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시민성을 정말 예술가 시민성을 자기는 대변하는 글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읽힐 수 있는 소설인데 저는 사춘기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을 관찰하는 자라고 저를 자리매김한 거예요. 그때 사춘기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태도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꿈꿔왔다는 걸 이제 거기서 따왔는데 항상 토니오도 그래요. 딱 한
한스가 꼭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스가 자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성이나 그 창조하는 능력 이런 걸 또 잃고 싶진 않아요. 그 100% 저세계 사람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창조적인 어떤 자아는 또 지키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